네이버 약 5년, 카카오 약 3년, 둘 다 다녀보니까 정말 같은 회사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른 회사였습니다. 두 회사 모두 연봉 복지도 좋고 일하는 사람들도 똑똑한데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걸 바로 창업주의 성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한 가지를 느꼈는데 조직 문화는 직원이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 창업주가 만듭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교하면서 두 회사가 왜 이렇게 다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입니다. 제가 느낀 카카오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직원에게 질문하는 회사였습니다. 저는 김범수 총수님, 김범수 창업자님과 직접 대화를 해본 경험은 당연히 없겠죠. 일반 팀원이었으니까. 하지만 김범수 총수님이 직접 저희 회사에 오셔서 한 2시간 정도 강연을 하신 적도 있었고, 초기 멤버들, 그러니까 김범수 총수님하고 직접 같이 협업했던 카카오 100번 미만의 멤버들 이런 분들도 회사에 많이 계셔가지고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공통적으로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김범수 총수님이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임원한테 이런 질문을 되게 진지하게 던지십니다. 업의 본질이 뭐냐? 이 회사의 업의 본질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진짜 진지하게 묻고 보고도 여러 차례 받는 분이셨어요. 이런 면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요. 회사에서 김범수 의장님이 강연을 하셨는데 영화 올드보이를 예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오대수를 가뒀을까, 10년이나 가뒀을까를 궁금해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질문은 10년 후에 오대수를 왜 풀어줬을까? 라는 얘기였어요. 질문이 달라지면 완전 답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는 영어 이름 쓰는 문화, 직급보다 왜가 더 중요한 문화 같은 것들이 있어서 회의에서 리더에게도 반대 의견을 팀원들이 되게 편하게 말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과를 내면은 인센티브는 크진 않지만 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처럼 성과를 나누는 문화도 강했습니다. 덕분에 일반 직원 중에서도 초기에 이제 함께 하셨던 분들 중에는 주식으로 큰 자산을 만든 사례가 정말 많았죠. 반대로 이런 자율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최근에는 책임 없는 자유만 남는 문화로 변질돼 가고 있는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회사가 정말 빠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제 기준으로는 몇 년 정도의 두각을 드러내거나 회사의 더 위에 사람에게 팔로우십이 굉장히 좋았던 일반 팀원분들 중에서 임원으로 급성장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리더십이 카카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리더십인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관리하는 회사였습니다. 네이버가 삼성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삼성의 스타트업 벤처 기업으로 시작했다는 걸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관리의 삼성, 관리의 네이버 뭐 이렇게 저는 사실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 그 창업주이신 이혜진 총수님은 실제로는 거의 앞에 나서는 일이 없는데 그리고 저도 네이버에서 얼굴 뵌 거 딱 한 번 스쳐 지나가듯이 한 번 진짜 우연히 뵌 거 빼고는 없는데 재밌는 거는 안 보이는데 그 모든 분들이 그분의 존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네이버 블라인드에서 이혜진 총수님을 다들 선배님이라 부르는데 이혜진 총수님이 선배님처럼 불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시작된 호칭이지만 실제로는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 선배님이 회사의 가장 절대적인 의사 결정권자라는 거를 알고 있었고 그걸 담아서 조금 반어적으로 부르는 표현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실제로 제가 담당하던 어떤 그냥 단일 프로젝트 하나를 이혜진 의장님께 저희 위에 리더분이 직접 보고하고 의사결정을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조금 회사 안에서 굉장히 촘촘히 관리되고 있고 마이크로 매니징 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느꼈었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일하다 보면은 신기한 경험을 하나 하게 되는데 회사 방향이 명확하게 발표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방향을 읽어요. 리더들이 윗분들의 방향을 발표되지 않은 방향을 읽고 그 구성원들도 그 얘기를 어떻게 들어서 방향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왜요? 라고 많이 묻는 조직이라면 네이버는 알아서 아, 이 방향이구나 하고 빠르게 읽는 조직에 조금 더 저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규제를 정말 정말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배달업, 뭐 인터넷 은행 정말 모두 엄청난 시장이었는데 네이버는 끝까지 들어가지 않았죠. 당시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건 창업주의 성향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았어요. 대신 네이버는 금전적인 성과에 대한 보상이 조금 확실한 편에 속해서 연봉이나 인센티브, 복지 이런 게 좋았고 그래서 오랫동안 다니기는 정말 좋은 회사라는 이야기가 많았죠. 결론적으로 지금 다시 선택하라고 하면 어디로 갈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사실 저는 좀 꼭 어디를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고, 그치만 만약에 굳이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은 저는 카카오를 선택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지금의 카카오가 아니라 제가 경험했던 조금 성장세를 많이 갖고 있었던 그리고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카카오의 시절을 제가 다녔기 때문인 것 같고요. 정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도 그 자율성에서 나오는 카카오의 에너지와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분위기가 아직도 좀 그리워요. 근데 지금도 그 문화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반대로 안정적으로 오래 다니면서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네이버가 좀 더 맞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회사가 더 좋은지가 아니라 어느 문화가 현재 내가 원하는 것과 더 맞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네이버와 카카오 연봉 언제 1억 찍을까? 이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도 같이 한번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찍어봤으니까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럼 오늘도 모두 합격하시기를 빌겠습니다.